폭설이 내리는 오르막 골목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길 위엔 이미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20대 취준생 윤나래는 검은색 정장 재킷을 여미며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탈락 끝에 겨우 잡은 대기업 임원 면접, 그것도 최종 단계였으니까요. 나래는 긴장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이 눈길에선 방심할 수 없었어요. 나래의 마음속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써낸 수십 통의 자기소개서, 밤새워 준비한 면접 답변들, 그리고 이번엔 꼭 합격하겠다고 다짐했던 어젯밤의 기억까지요. 낡은 원룸에서 혼자 정장을 다려 입으며 거울을 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던 말들이요. 이번엔 달라질 거라고, 이번엔 꼭 해낼 거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리어카가 오르막길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있던 건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어요. 김봉녀 할머니는 낡은 파카 점퍼에 고무장갑을 낀 채 리어카 손잡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죠. 폐지가 산처럼 쌓인 리어카는 눈길에 미끄러지며 뒤로 밀려 내려오려 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는 눈 위에서 헛돌기만 했어요. 주름진 얼굴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죠. 할머니가 신음을 내며 온몸으로 리어카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중력을 이길 순 없었어요. 리어카는 조금씩 뒤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대로 넘어질 듯 비틀거렸죠. 나래는 그 광경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으론 빠르게 계산이 오가고 있었어요. 지금 도우면 옷이 젖을 겁니다. 면접에 늦을 수도 있어요. 1년간 준비한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저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순 없었습니다. 나래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이 먼저라고, 합격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결국 나래는 입술을 깨물고 리어카 쪽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제가 뒤에서 밀게요. 손잡이 꼭 잡으세요. 나래는 구두 뒤꿈치를 눈 속에 박으며 리어카 뒷부분으로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렸습니다. 정장 바지는 순식간에 눈에 젖었고 무릎까지 축축해졌어요. 하지만 멈춘 수 없었죠. 할머니와 함께 한 걸음 리어카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은 미끄러웠고 손은 차가운 리어카 철제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정장 재킷 소매는 눈에 흠뻑 젖었고 얼굴엔 땀과 눈이 뒤섞여 흘러내렸죠. 아이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래는 숨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밀었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나래의 정장 재킷은 이미 흠뻑 젖어 무거워졌어요. 머리카락도 눈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었죠. 스타킹엔 진흙 얼룩이 튀었고 어제 새로 산 구두는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손톱 사이로 리어카의 녹이 파고들었고 손바닥엔 물집이 잡힐 것 같았어요. 마침내 리어카는 오르막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헐떡이며 나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네, 아가씨. 은인이야. 이름이 뭐예요? 윤나래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래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핸드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나래는 황급히 인사를 하고 눈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래는 숨을 헐떡이며 면접장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로비 시계를 보니 면접 시작 시간을 5분이나 넘긴 상태였어요. 경비원은 나래의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나래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젖은 정장은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죠. 스타킹은 찢어져 있었고 구두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래는 황급히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재킷의 물기를 털어냈지만 소용없었어요. 12층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3명의 면접관이 일제히 나래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가운데 앉은 중년 남성 면접관이 안경 너머로 나래를 훑어보며 말했죠. 지금 몇 시인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눈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나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여성 면접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면접에 이런 모습으로 오시다니. 준비성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실 뻔해서. 나래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차갑게 말했죠. 우리 회사는 시간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태도로 중요한 면접에 임한다는 건 직업의식이 없다는 증거죠.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고, 나래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면접관들은 이미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남성 면접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변명은 그만하시죠. 준비성 부족. 다음 분 들어오세요. 나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죠. 면접관들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으니까요. 나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낡은 원룸으로 돌아온 나래는 젖은 정장도 벗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죠. 나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합격 통보였습니다. 나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1년간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엔 면접관들의 차가운 눈빛과 비웃음이 맴돌았어요. 내가 그냥 지나쳤어야 했나? 나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할머니를 외면했다면 지금쯤 합격했을까요? 아니, 합격했다 해도 그게 진짜 나래 자신일 수 있었을까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할머니의 떨리던 손과 면접관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번갈아 떠올랐죠. 가슴속 어딘가에선 후회가, 다른 한쪽에선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래는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죠. 나래는 한숨을 쉬며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어제의 폭설은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죠. 그때 현관문 쪽에서 낯선 기척이 들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였어요. 나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 쪽으로 걸어갔죠. 원룸촌에 살면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나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관문 앞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 서 있었던 거예요.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죠. 나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설마 사채업자? 아니면 사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고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나래 씨 계십니까? 저희는 성진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성진그룹. 나래는 귀를 의심했어요. 성진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죠. 건설부터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곳에서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나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열었어요. 무슨 일이신지.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남자들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명함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성진그룹 비서실 차장 강민호입니다. 실례지만 잠시 나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왜요? 저한테 무슨 일이? 나래는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안전 확인차 나왔습니다. 어제 폭설 속에서 저희 회장님 어머님을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님. 나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제 리어카를 끌던 그 할머니가 성진그룹 회장 어머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 할머니는 낡은 옷을 입고 폐지를 줍고 계셨는데요.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래가 말하려는 순간 강민호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차량을 준비해뒀으니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나래는 혼란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나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남자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건물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감쌌고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감촉이 낯설었죠.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변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나래는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죽였어요. 점점 커지는 저택들, 높은 담장들, 경비가 삼엄한 대문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마침내 차는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나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정원, 분수대, 그리고 궁전 같은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일까 싶을 정도로 웅장했어요. 나래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로 보이는 노신사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나래를 맞이했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래는 대리석 바닥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엔 값비싼 그림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나래의 발걸음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집사는 넓은 응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래는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응접실 한가운데엔 고급스러운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바로 성진그룹 회장 성주원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윤나래 씨. 성주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나래는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이 직접 자신을 맞이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앉으시죠.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나래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성주원은 따뜻한 차를 권하며 입을 열었어요. 어제 폭설 속에서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나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만 성주원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저희 곁을 떠나 계셨습니다. 성주원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나래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죠. 30년 전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아이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죠. 성주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가엔 붉은 기운이 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고용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택 안에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이런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요. 그런데 우연히 어제 보안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눈길에서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요. 그리고 한 젊은 여성이 도와줬다는 이야기도 함께요. 성주원은 나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즉시 CCTV를 확인했고 주변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를 찾았어요. 폐지를 주우며 홀로 살고 계셨더군요. 나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정말 성진그룹 회장의 어머니였다니요. 폐지를 주우며 힘겹게 리어카를 끌던 그분이요. 바로 그때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래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어제 그 할머니를 보았어요. 김복녀 할머니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계셨지만 그 얼굴만큼은 분명했죠. 할머니는 나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가씨, 어제 그 아가씨구나. 복녀 할머니는 나래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따뜻했죠. 이 아가씨 아니었으면 난 어제 죽었을 거야. 리어카가 뒤로 넘어갈 뻔했는데 이 아가씨가 달려와서 밀어줬어. 복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주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곤 나래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죠. 제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입니다. 나래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성주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나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혹시 어제 중요한 일정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면접이었다고요? 나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 비웃음, 그리고 불합격 통보까지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죠. 네. 임원 면접이었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나래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복녀 할머니가 나래의 손을 더욱 꽉 쥐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아가씨가 나를 도와주느라 면접을 망쳤단 말이니? 할머니의 목소리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주원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 강민호를 불렀어요. 어느 회사였습니까? 그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래가 말리려 했지만 성주원은 이미 비서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한빛산업 본사 임원 면접이었습니다. 성주원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어요. 그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죠. 한빛산업, 우리 계열사 협력업체군요. 나래는 깜짝 놀라 성주원을 바라봤습니다. 한빛산업이 성진그룹 계열사와 연결되어 있었다니요. 성주원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면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래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각한 것, 젖은 옷차림, 면접관들의 반응, 그리고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들의 태도까지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면접관들이 제 모습을 보고 비웃었어요.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직업의식이 없다고 했죠. 할머니를 도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성주원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졌고 눈빛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 면접관들 명단을 확보하십시오. 강민호가 즉시 태블릿을 꺼내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주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우리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그것도 그 선행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만들다니. 성주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나래를 바라봤어요. 윤나래 씨, 혹시 그 면접에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면접관들의 태도나 분위기 같은 것 말입니다. 나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면접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 한 명이 묘한 말을 했었죠. 한 분이 이미 합격자가 정해져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면접일 뿐이라고요. 성주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강민호를 불렀어요. 한빛산업 이번 채용건 전부 조사하십시오. 면접 영상 CCTV가 있다면 즉시 확보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민호가 밖으로 나가자 응접실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녀 할머니가 나래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미안해. 내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나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1년간 준비한 기회가 날아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순 없었죠. 성주원은 나래의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나래 씨, 제가 반드시 이 일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만약 그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래는 성주원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틀 후 성주원의 집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거대한 회의 테이블 앞엔 강민호를 비롯한 비서실 직원들이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성주원은 의자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나래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성주원이 직접 참석을 요청했거든요. 회장님, 한빛산업 면접장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강민호가 대형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엔 면접장 내부가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나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그곳엔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 속 면접관들은 나래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 명은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쳤고 다른 한 명은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래가 사정을 설명하려 할 때도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서류를 덮으며 서둘러 면접을 끝내려 했습니다. 저 태도 좀 보십시오. 성주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는 영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면접관들은 나래가 나가자마자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입모양을 보니 나래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죠. 영상을 계속 돌려보십시오. 면접 전후 장면도요. 강민호가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면접 시작 30분 전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어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복도에서 젊은 남자와 만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약속하는 듯 했어요. 저 남자 신원 파악했습니까? 네, 회장님. 한빛산업인사팀 과장의 조카입니다. 이번 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주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계속하십시오. 영상은 면접 당일 오후로 넘어갔습니다. 면접관들이 회의실에 모여 최종 합격자를 논의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들은 나래의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대신 아까 그 젊은 남자의 서류를 합격 더미에 올려놓았죠. 한 면접관이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듯했지만 다른 면접관들이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나래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신이 떨어진 이유는 실력이나 태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합격자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그저 숫자 채우기용 들러리였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채용 비리입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주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빛산업 대표에게 연락하십시오. 내일 오전 10시 우리 본사로 직접 오라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성주원은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뒷모습엔 단호함이 묻어났죠. 그리고 이번 채용에 관여한 면접관 전원의 명단을 정리하십시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겁니다. 나래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을 위해 재벌 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다니요. 성주원은 돌아서서 나래를 바라봤습니다. 윤나래 씨,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셨는데도 우리 어머니를 도운 걸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네. 그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나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성주원은 잠시 나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진짜 실력입니다. 스펙이나 면접 점수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성주원은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강민호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한빛산업 대표가 오면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진그룹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전하세요. 네, 회장님. 나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준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왔고 불공평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겼던 나래였어요. 하지만 지금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성주원은 나래를 향해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성진그룹 본사 회장실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빛산업 대표 이철수가 땀을 훔치며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성진그룹 회장이 직접 부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이철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주원은 책상 앞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죠. 앉으시죠, 이 대표. 회장님, 갑자기 부르셔서. 이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성주원은 말없이 태블릿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엔 면접장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나래가 면접장에 들어서는 장면, 면접관들이 비웃는 모습, 그리고 복도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까지요. 이철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려 태블릿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죠. 이건 채용 비리입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거죠. 성주원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이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인사팀에서 독단적으로 대표가 회사 채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성주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철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성주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여성 지원자 윤나래 씨를 아십니까? 아니, 잘
이분은 우리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이철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성주원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분이 선행을 베푼 대가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협력업체에서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성주원의 표정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할 게 아닙니다. 윤나래 씨와 이번 채용에서 피해를 본 모든 지원자들에게 해야죠. 성주원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이번 채용에 관여한 면접관 3명, 즉시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부정하게 합격한 인원은 전부 취소하고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성진그룹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협력업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협력관계를 제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수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원은 강민호를 불렀습니다. 윤나래 씨를 모셔오십시오. 잠시 후 나래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철수는 나래를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윤나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의 잘못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나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성주원을 바라봤어요. 성주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철수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면접관들의 무례한 태도, 그리고 부당한 채용 과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면접관들은 모두 징계 조치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비웃던 그 회사 대표가 지금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죠. 성주원이 나래에게 말했습니다. 윤나래 씨, 받아들이실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당한 일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속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했던 마음, 분했던 감정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과. 받겠습니다. 나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성주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거였죠. 하지만 그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철수가 회장실을 나간 후 성주원은 나래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나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성주원은 그녀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따뜻한 차를 건넸죠. 힘드셨죠? 성주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간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죠. 윤나래 씨,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주원은 잠시 차를 마시고 나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성진그룹에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차를 마시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춰섰죠.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건가요? 제안합니다. 우리 성진그룹 전략팀에 함께해 주십시오. 성주원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나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도 보지 않았고 제대로 된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성주원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래 씨, 우리 회사가 진짜 원하는 건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진심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성주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폭설 속에서 면접을 포기하면서까지 낯선 할머니를 도왔던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인재의 모습입니다. 나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난 1년간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스펙이 부족하다는 말, 경험이 없다는 말,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들으며 자신감을 잃어갔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고 있었어요. 회장님, 나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나래 씨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아니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주원은 명함을 꺼내 나래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엔 성진그룹 회장실 직통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결정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나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회장님, 너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증명하셨어요. 성주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실력입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복녀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나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여기 있었구나. 복녀 할머니는 나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죠. 우리 주원이가 무슨 말했니? 어머니, 나래 씨에게 우리 회사에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아가씨, 꼭 승낙해야 해. 내가 있으면 우리 회사가 더 좋아질 거야. 나래는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성주원의 진심 어린 표정도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였죠. 나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주원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나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두 사람의 손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환영합니다, 윤나래 씨. 아니, 이제 우리 팀의 나래 씨. 복녀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씨. 내가 내 생명을 살렸어.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줬단다. 나래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며칠 전 눈 내리던 오르막길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